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버스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자세히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나아갈 때 꼭 거쳐가야 하는 단계,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이 돼서 이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냥 이야기할 순서는요. 지금 현재 해양센터가 이 메타버스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만들었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그 메타버스의 사례, 그리고 메타버스와 청소년 활동의 연관성, 그리고 올해 저희 해양센터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해양센터 안 보이나요, 혹시? 이거 혹시 이거 PPT 안 보이세요? 여기구나. 안 보이시나요, PPT? 네, 글하고 저만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준비를 한 거라서. 네. 그대로 이어가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선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총 크게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전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총 세 가지의 디지털 서비스를 좀 개발을 해봤는데, 디지털 도입하는 거하고 디지털 활동 개발,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잡고 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도입이었어요. 전년도에 이제 개발이 된 AR 활동인데, 저희한테 오프라인으로 자바라 해양직업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이게 보드게임 유형의 활동인데,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준비물이 너무 많다는 거. 아마 보드게임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센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보드게임에 생각보다 많은 준비물이 들어간다는 걸. 근데 이제 그러한 준비물적인 측면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말이 자기 자신이 되는 형태로 한번 개발을 해봤는데, 어, 혼자 개발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고 코딩을 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단점은 자바라 해양직업, 즉 그 프로그램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디지털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장점을 못 담았다는 게 조금 하나의 배울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오늘 4시에 비대면 실시간 활동에서 운영을 처음 해보게 될 이제 디지털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도방 탈출 활동을 코딩을 통해서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독도 활동이 있을 때 저희가 이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아이들이 직접 게임을 통해서 독도에 관한 정보들을 듣고 그리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직접 이 맵들을 다 만든 거예요. 보면은 막 어떠한 3D 프로그램 소스들을 가져온 것도 있긴 하지만 3D Max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입혔습니다. 조금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사진으로 좀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방탈출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 해당 문제에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풀면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방을 탈출하는 유형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방에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지도자의 개입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는 이 어플을 소개만 해주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힌트를 얻고 그 힌트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푸는 형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디지털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재훈 선생이 저희 해양센터를 구현을 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비석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건 분수예요. 네, 구현을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소스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분수인 줄 알았는데 네, 분수입니다. 비석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디지털 해양센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해양센터를 구현하게 된 계기는 간단한데요. 현재 사실 저희가 사전답사, 수련원에 사전답사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조금 어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영덕에 위치하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오시기 힘든 분들을, 제가 말이 좀 빠르나요? 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데, 빨리 해도 괜찮죠? 네. 저희가 그래서 그 해양센터를 좀 그 사전답사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네.
그 해양센터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이거를 틀려면 게임을 사야 돼요. 네, 3만 원 정도인데요. 그게 좀 단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올해는 그 구글 스케치업이라는 3D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유니티라는 게임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따로 해양센터를 지금 조금 더 퀄리티도 올리고 좀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가능성과 한계점을 만났는데요. 가능성에는 이제 새로운 청소년 활동 운영 방식이 도입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 만약에 디지털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준비물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 예산 감소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직접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고 간접 체험의 위주의 청소년 활동이 운영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청소년 활동 운영 방식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걸 개발하면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하고 여기 해양센터 선생님들 2명이서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진 않았던 것이 좀 한계점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기획 정보가 조금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사람에게는 1시간이 걸릴 만한 작업이 저희한테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했던 게 한계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조금 돌파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조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본 주제가 나왔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가상 세계를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가상에서 나의 아바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아바타가 현실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현재 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시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한 의미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조금 그냥 통괄적으로 그냥 가상 또는 현실에서 나의 행동이 통일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사례,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6가지 사례 이외에도 좀 더 많은 사례가 있긴 한데 실제로 여기 있는 사례들은 청소년 활동에 운영할 때 우리가 응용하면은 괜찮겠다라고 싶은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왼쪽 위, 좌측 위를 보면은 굴을 만들 거야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건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한 유튜버, 우아쿠시라는 유튜버 스트리머가 마인크래프트 시청자와 함께 약 100명이 되는 시청자와 함께 운동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운동회를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콘텐츠를 진행을 했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제페토입니다. 지금 제페토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페토는 실제로 네이버 자회사에서 제페토는 네이버 자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플랫폼인데요. 약 2억 명의 회원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중 90% 이상이 해외 유저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현재 이용자가 있고 대부분이 16세 미만, 9세에서 13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나만의 아바타, 즉 나와 닮은 아바타, 얼굴을 스캔을 해서 그와 닮은 아바타를 제페토라는 플랫폼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가상 미술관이에요. 여기서도 유저들이 직접 공간을 만들고 소통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래퍼가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저거는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미국의 한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방문자 수가 1200만 명, 동접자 수가 1200만 명이었고요. 대한민국의 약 5분의 1 인구가 이 게임에 접속해서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그 래퍼의 공연을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걸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사진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진은 아니고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2020년 10월에. 이것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그 기축 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플랫폼을 저도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3D 프로그램을 만질 줄 알면 그 적응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것도 좋은 활용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바로 그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을 할 때 동물의 숲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안에서 사무실을 만들고 Z세대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그 선거운동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은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감하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저거는 그냥 음성 채팅 그리고 각자 악기를 뽐낼 수 있는 음성 그 플랫폼이에요. 근데 저 플랫폼의 장점은 밴드는 사실 뭉쳐 있어서 한 공간에 있어서 내는 소리가 있는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각자 다른 집에 있어서 악기를 그냥 순식간에 그 공간에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합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 뭐 어스2라고 해서 저희 구글어스 있잖아요. 근데 어스2라고 해서 부동산 이제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었죠. 또 하나의 지구에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 부동산 거래하는 곳도 있고 이거는 뭐 번외긴 한데 현재 청와대하고 경복궁이 중국인이 사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활용한 플랫폼은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에 코스페이시스, 언리얼 엔진이라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더 다양한 활동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활용 예정인 플랫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블록스, 그 다음에 옴니버스, 그 다음에 구글 스케치업, 제페토, 유니티 이 5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올해 한 번씩 계속 만져보면서 조금 더 디지털 활동 개발에 집중을 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너무 높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 플랫폼에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약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메타버스를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제가 주관적인 키워드인데요. 게임, AR, VR, 플랫폼, 오지 클라우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키워드는 이렇게 3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청소년 활동은 이제 앞으로 콘텐츠 산업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메타버스하고 청소년 활동을 엮으려면은 그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SNS 게임 업무인데 실제로 메타버스의 가장 선두 지점에 앞서 있는 게 SNS 그리고 게임 쪽 분야입니다. 하지만 요즘 GBL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기반으로 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처럼 뭐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우선은 SNS에서 만약에 활용한다면 제페토, 호라이존, VR챗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로블록스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업무 체계도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바이브 VR 회사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를 해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줌을 통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상의 아바타가 가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슬프지만 또 기쁘기도 한 양날의 검이죠. 네, 아무튼 그런 방식의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의료 분야, 그 다음에 군사 분야 쪽에서는 이런 VR 그리고 홀로그램 개발이 좀 많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로 시뮬레이터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곧 나올 애플이랑 삼성에서 추진력을 가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AR 글라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향후 업무를 할 때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업무 쪽은 당장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 조금 많이 적용이 될 부분을 제가 주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메타버스를 청소년 활동과 연관지어서 제작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이 지금 현재 어떠한 플랫폼이 선두 지점에 있다, 얘가 짱이다, 이런 플랫폼이 짱이다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그 현재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플랫폼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나씩 저희가 개발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드는 것이 현재 목표에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죠. 이거는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이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이 디지털
활동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야 되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데이터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은 느끼지 않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외에 필수적인 것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엮으려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게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를 조금 더 쉽게 찾았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을 뜻하진 않지만 게임이 조금 더 많이 형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청소년 활동과 엮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나아갈 거냐면요. 저희 해양센터는 올해 목표는 디지털 활동장 자체를 구현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활동이 연계를 했을 때 이건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고 싶었고요. 그 가운데서 주요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유니티와 로블록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활동 모델을 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활동 개발에 대한 체계까지 완성을 해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메타버스와 활동 가능성이 마련이 된다면 가장 큰 이점이 있어요.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콘텐츠 배포가 매우 용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로블록스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블록스 안에는 게임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체 게임 데이터를 다른 외부 수련원 또는 외부 기관에 쉽게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는 준비물, 뭐 필요 인력 등등은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시간의 압박을 받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오프라인 활동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아까 그 토론할 때 그 댓글을 좀 크게 길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 맞아. 피파 축구 게임이 나왔다고 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축구가 있었기 때문에 축구 게임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청소년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청소년 활동이 이제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합니다. 오프라인 활동만의 재미가 있고 유익함이 있고 디지털 활동만의 재미가 있고 유익함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